터키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써있죠, 제목에. 일단은 이 사진 좀 보세요. 레벤트 göktaş이에요. 터키 군부 안에서는 막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었어요, 이분이 이름이 하칸 피단이에요. 12년 동안 국정원 원장이야, 이분이. 무슨 국정원 원장 12년이나 해. 터키 역사에서는 이렇게 12년 동안 한 사람은 없는데 기득권 세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에르도안도 지금 위험에 빠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의 이름이 언론에 나왔어요. 레벤트 göktaş. 이 사람이 국정원 원장 할 만하다, 이렇게 이름이 후보로 언론에 자꾸 나왔던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종됐어요. 어딘지 누구도 몰라. 자, 이런 사람이 실종이 됐다면 정부 측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화면에 나와 계시는 분이 6개월 전에 튀르키예에 송환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누리 격한 모스크루티라는 분입니다. 토피 중이었어요.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을 터키한테 줬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는 드론이 필요해. 그래서 터키는 그런 거 주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사람을 바로 송환시켰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입을 열었어. 니네들 나한테 돈을 안 보내주면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에서 IS 같은 새끼들이랑 뭐 했는지 다 봉라해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했어. 협박을 했는데 다음에는 갑자기 멈췄어. 이제 입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지. 언론에 나온 진술들에 따르자면 이분이 체코에 특공대에 있었잖아요. 막 출신 군인이었어, 이 사람이 그동안 IS하고 다른 알룬스트라이라는 그런 집단들이랑 거래를 한 거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가지고 오고. 이 사람이 중간에는 뒷돈쟁이였어요. 금액이 커지니까 이 사람을 아웃시킨 거죠. 매달 꾸준히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이 끊기니까 약간 깝치기가 시작했고, 공개가 되면 터키는 국제적으로는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 누구다 이 주제에서 입을 열어주면 죽지. 그래서 이 사람 눈치를 챘어. 걔한테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갔어, 우크라이나로. 하여튼 이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이 사람이 입을 열어주면 할 얘기 뭐야. 시리아 같은 이야기들인데 송환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갑자기 올라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암살자 전직 군인이 입을 열었다. 암살자야. 그러다가 이제 이거 나왔어. 2002년인가? 유명한 교수 한 명이 암살당했거든요. 그리고 밝혀지진 않았어. 이거 누가 죽인 것인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망명 기자가 있는데 이 망명 기자는 국정원 원장한테 물어봤대. 그 교수 암살 사건 있잖아. 정보가 좀 약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파일을 우리한테 비워있다고 했어요. 이 교수도 그 당시에는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분이 소환이 됐는데 이분의 범죄가 누리 gökhan bozkurt의 죄는 내 집 함레미트오ğlu를 암살시킨 걸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술해서 내가 죽였다. 그때 나는 막 대원으로서 가서 죽였다. 대충 개인 내피셜로는 이 교수의 암살 사건 뒤에는 터키 그림자 정부 말고는 없을 거야. 야, 그럼 너는 막 대원이라면 그럼 누구한테 지시를 받겠어? 막 대장한테 지시를 받은 거지. 레벤트 göktaş.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뉴스가 나오고 레벤트 göktaş이 실종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입니다. 터키의 최고의 재벌입니다. 코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거는 코추 가문의 매형 이난 크라치, 이 할아버지 만나고 없어진 거야. 레벤트 göktaş 누구였어요? 예전에 이름이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요? 거의 20년 전에 국가정보원 원정 후보로 나왔던 교수의 암살 사건 혐의로 지금 이분이 이름이 나왔다고 없어진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동안 나의 채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마피아예요. 이 군인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발견해요. 17살쯤에 데리고 오고 엄청 열심히 교육시키고, 이 마피아는 지금 두바이에 있어요. 그거 도피 중이에요. 이 사람이 작년에는 튀르키예 정부 상대로 폭로에 나섰어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하얀색 두 번째 사람 메흐메트 알, 이분이 예전에 터키에서 내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마약 거래, 그걸로 관련된 내용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었어. 이분도 현재 터키 내무부 장관이에요.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전 내무부 장관도, 현직 내무부 장관도 터키에서 우파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마피아를 키워주는
그 군인이 좌파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50년까지는 터키에서는 정당 하나밖에 없었어. 터키 공화당.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미안하지만 단일 정당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화당 안에 있는 혁신파가 공화당에서 빠져서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그 민주당이 우파 계열이 됐고 공화당이 좌파 계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50년에는 최초의 이제 민주주의 선거를 했는데 그 민주당이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거의 10년째 정권을 잡다 보니까 좀 약간 살짝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했어요. 1960년에. 다음에 정권을 잡고 2년 넘게 좀 정치를 하다가 군인들이 쓱 다 맞았어요. 빠지고 다시 정치 이양을 했죠.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71년에 달려가면서 터키에서 좌파가 너무 강해졌어. 알고 보니까 이 좌파 학생들이 군인들로부터 무기도 가지고 오고 여기저기 이상한 무장 활동도 하기가 시작했어. 그러다가 71년에는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좌파 애들을 숙종을 했어요. 80년이 됐어요. 80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좌파다 우파다 난리야. 양쪽도 다 여기저기 무기를 찾았어. 그리고 길거리에서 서로 죽이고 그래. 이번에 군인들이 좌파 우파 둘 다 동시에 때린 거예요. 터키에서는 그동안 정치 라인이 어디에 살짝 좀 기울어지면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고 그 기울어진 방향에서 다시 좀 약간 중간으로 가지고 오고 군인들이 쑥 빠졌어요. 96년에는 처음으로 복지당이 1996년에는 정권을 잡았지. 27%로 너무나 압도적인 정당이 된 거지, 그 복지당이. 그러다가 이분들이 우파 계열 정당을 꼬셔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고 거의 2년 가까이 터키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97년에 다시 한번 이대로 가면 터키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 같으니 다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렇게 군인들이 성명서를 내니까 국회에서 뭐 난리 나가지고 정당이 더 이상 연립정부를 지키지 못하고 정권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 복지당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 그 복지당 안에서 이스탄불 시장이었던 에르도안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야, 우리는 무슬림이지, 우리는 그렇게 원리주의자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EU에 가입이다, 이슬람주의인데 EU 가입도 하고 싶다, 뭐야 하고 2002년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자, 이제부터는 에르도안이 느낀 거예요. 분명히 터키에서는 그림자 정부 같은 거 있고 이미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어요. 80년대 쿠데타 이전에 한번 에제비트, 이분이 80년대 쿠데타 터질 때는 총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는 얘기했어. 튀르키예에서 그림자 정부가 있다, 에르게네콘이다. 두 번째 암살 때 죽은 대통령도 있어요. 두르구트 에잘. 에르도안 총리도 그림자 정부의 전제를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에르도안이 처음에는 오직 경제에다가 집중을 했지. 일단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자. 5년 안에 튀르키예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어. 이건 인정해줘야 돼. 그때 이 일이 터졌어요. hrant Dink,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유명한 기자였어요. 2007년 7월에 선거가 했어요. 에르도안이 이겼어. 그리고 10월에 이분이 죽었어요. 자, 그때 반에르도안 언론이 난리를 쳤어. 에르도안 같은 종교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르메니아 기자들을 죽이고 있다. 17살 아기가 죽였거든요, 이 기자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어. 자, 이제 그림이 슬슬 나오겠죠. 그래서 에르도안이 수사에 나섰는데 70년대 말기에 뷸렌트 에제비트 총리가 언급을 했던 에르게네콘이라는 조직을 다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끌어당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 에르도안이 숙종 작업에 나섰죠.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도 체포됐어요. 자,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봅시다. 이분이 알라하틴 차크지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에 진짜 유명한 최고의 마피아였어요. 체포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 메메탈, 90년대 내무부 장관이었죠.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특공대의 역대 대장들 중에 한 명이에요. 코르쿠트 에켄 체포됐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포는 많아지고 그 체포들이 2012년까지 갔어. 이 사람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인에 나온 사진이에요. 90년대 중반쯤에는 터키 합정모장이에요. 군 안에서 최고예요. 이분까지 갔는데 여기서 멈췄어. 2012년에. 그때 이분이 진술하러 갔을 때 이분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이분이랑 같이 있었어. 딱 보시면 나이가 같은 나이 또래잖아요. 터치 재벌의 매형이죠. 수사가 이분들까지 오다가 수사가 멈췄어. 갑자기 멈췄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이후로부터. 자, 여기부터 이제 재밌어요. 에르도안이 그동안 열심히 경제 성장을 했고 쿠르드 문제를 풀라고 하고 있었다가 2012년에는 갑자기 튀르키예에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 2013년에는 탁심 게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 환경 시민단체들하고 정부 사이에 있었던 마찰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반정부 시위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시위를 부드럽게 이렇게 수습하자고 하는
에르도안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때 온건파 친구들을 다 자살시켰어요, 에르도안이. 그리고 과잉 진압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 죽었어. 그리고 바로 이후에는 수사가 두 개 터졌어. 그 수사들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하나는 시리아 안에 있는 무장단체들하고 에르도안 정부 사이에 있었던 관계들, 두 번째는 이란 경제 제재를 늘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터졌어요. 에르도안 너무 놀랬어. 이제 끝났어. 여튼 에르도안이 이렇게 두 가지 수사를 맞이하게 돼요. 2013년 말에. 그때 에르도안이 그 수사가 터지고 3일 동안 안 보였다가 다시 언론에 나왔어요. 이 수사들은 다 법적 쿠데타예요 말을 하고 갑자기 에르도안의 방향이 흐트러졌어. 2008년부터 쭉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에르게네콘 사람들 다 석방해버렸어. 그리고 쿠르드 사람들이랑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자꾸 에르도안한테 쓴소리를 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MHP, 민족주의 운동당. 이거는 튀르키예에서 그 우파이거든요. 갑자기 이 정당이란 연립정당을 만들어. 그리고 마무리시키려고 했던 쿠르드와 협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음에 MHP는 부탁을 해요. 얼마 전에 너네 정당으로 데리고 왔던 소일루가 있잖아요, 술레이만 소일루. 우리랑 연립정부를 만든다면 이 사람을 내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야 돼. 에르도안이 알았다고 하고 내무부 장관을 교체해요. 2016년부터는 내무부 장관이에요. 하여튼 에르도안이 2008년 때부터 열심히 숙정하려고 했던 세력을 석방해버리고 그 사람들이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2016년 여름에는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죠. 너무나 웃긴 쿠데타 시도였어요. 에르도안이 다음날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고 시작하지도 않는 쿠데타를 제압했다는 식으로 계엄령으로 선포하고 군부 안에서 몇천 명 사람을 숙정해버렸어요. 여튼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에르도안이 계엄령 선포 속에서 국민 투표를 해요. 완전한 대통령제. 튀르키예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각제였어요. 그때 이겨서 본인은 완전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매년 7월 말 8월 초에는 야시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최고 군사 회의. 이 회의를 군인들만 해요. 에르도안이 이것을 깨뜨렸어요. 최고 군사위원회 회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국방부 장관인 사람은 누구냐? 90년대 정사령관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비서실장 뒤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훌리시 아칼. 그동안 에르도안을 괴롭혔던 군인들의 후배를 에르도안이 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사로 쓰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나의 내피셜 없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나의 내피셜을 들어갑니다. 에르도안이 2019년까지는 그림자 정부랑 손을 잡았어. 2012년, 2013년은 수사가 터질 때는 그림자 정부는 그 얘기를 한 거야. 너 어차피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대로 가면 너도 죽을 거야. 너 이란 경제 제재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에르도안이 2013년에는 걔네들이 다 석봉해가지고 연대를 한 거지. 근데 2016년 이후로부터 터키 경제는 망해가고 있어. 터키에 망해가는 것을 막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터키의 이 망해가는 것을 막으려면 에르도안 진짜 쳐내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에르도안이랑 대놓고 싸우지 않는 선에서 에르도안을 쳐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2019년 선거 때는 그림자 정부는 그때 손을 안 들어줬어. 그때 에르도안이 본 거야. 이 사람들은 말로는 협력 중인데 뒤에서 나를 쳐내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먼저 쳐내야 돼. 그래서 2019년 그림자 정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에르도안 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경제도 날아간 상황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실마리를 어떻게 잡으냐? 이 마피아도 역시 2013년에 에르도안이 에르게네콘 인사들을 석방을 하면서 이 사람도 그때 석방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도망갔어. 어디로? 말칸반도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올렸어요. 더 이상 나를 여기서도 괴롭힌다면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20년에는 영상을 만들고 올렸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멈췄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영상을 안 만들었다가 작년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갔어. 다음에 이제 누바이에 왔는데 누바이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열었어. 전 내무부 장관하고 현재 내무부 장관을 가지고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 나한테 약속을 안 했어? 뜨고 퍼져 이놈들아 하고 딱 폭로해 놨었어. 근데 그 사이에는 말이 나온 거야. 3월에 터키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게 3월이 뭐야? 내무부 장관이 에르도안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였어. 그래서 다음은 이 내무부 장관하고 90년대에는 의장의 비서실장이자 현재
터키 국방부 장관인 훌리스 아카라고 국정원 원장이 에르도안이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 셋이 하고 에르도안을 전하려고 하다가 국정원 원장이 느낀 거야. 에르도안을 전하면 설마 그 이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배신 때려가지고 에르도안한테 모든 거를 폭로를 해서 그 계획을 취소시킨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터키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나의 내피셜이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림자 정부를 혼자서 제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에서 우익 계열 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그림자 정부 안에 있는 자기 계열 사람들 일단 감옥에 보내주려고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의 실마리 뭐였어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실종됐다는 거. 그리고 실종되기 전에 여기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충분히 체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진에 걸려 있어요. 현직 터키 국방부 장관.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은 터키 국방부 장관인데 군을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물음표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에르도안이 이 사람을 가지고 교수를 암살시켰다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자 정부란 한판 할 거야. 근데 이 에르도안하고 그림자 정부 사이에 있는 이 중돌에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가 물음표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의 터키 정치의 흐름을 결정 내린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일들이 잔뜩 일어날 나라입니다.